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요. 가장 밀접한 연관성은 바로 인구와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겠죠. 자, 오늘은 부동산 지역과 지역 분석에 대한 저희가 스페셜 정보들만 좀 엄선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혹시나 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불강역에서 도보 30초면요. 정말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아파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권이 굉장히 강세인 이 지역을 흔히 얘기하는 슬세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집에서 슬리퍼 신고 그냥 집 앞에 바로 나가서 모든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이 슬세권이 형성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불강역 같은 경우는 바로 맞은편에 먹자골목, 굉장히 많은 이 음식점들이 잘 포진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메인 상권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NC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메디컬 인프라, 서울병원이라든지 작은 이 소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불강역은 연신내역보다 오히려 좀 작은 회사들, 소호 사무실이나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나 이 신혼세대분들 그리고 소형가족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불광 근린공원이라든지 북한산 은평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이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근린공원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쾌적한 길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학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3호선이라든지 6호선을 이용을 해서 뭐 일산이라든지 마포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인 바로 종로랑 용산까지도 충분히 집주 근접성이 굉장히 강세인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연신내역에서도 제가 많은 방송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불강역 같은 경우도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종로 쪽에서 3호선을 타고 많은 인구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강역에서 많은 등기, 즉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주택 이런 것도 많겠지만 불강역 주변에 아파트를 한번 꼭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광은 연신내와도 굉장히 좀 가깝게 위치해 있잖아요. 연신내도 저희가 좀 호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중에서도 GTX A 노선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셨거든요. 불광도 당연히 지나가겠죠? 네. 현재 이 은평구의 불강역 바로 옆에가 이 연신내역이기 때문에 이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연신내역 그리고 불강역 라인에는 수혜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호재를 좀 보자면 1인 가구 비율이 상승세라는 것입니다. 뭐 1위부터 25위까지 25개구의 서울 자치구에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24.44%, 굉장히 많은 비중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이 소형 가족이라든지 소형 가구 그리고 신혼세대 분들께서도 임차를 했을 때 임대 금액은 좀 더 저렴하고 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상권을 좀 많이 찾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 비율을 좀 보셨을 때 소형 가구라든지 소형 주택 내지는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A 노선의 이 연신내 구간 착공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이 불광역에서 내지는 연신내역에서 이 종로라든지 DMC역, 이 마포라든지 이쪽으로 직장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빠르게 10분대로 주파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GTX A 노선이 연신내역에 들어서게 되면 이 연신내역과 불광역은 3호선으로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정거장만 가셔서 이 GTX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충분히 10분대에 주파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연신내 구간의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인데,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연신내역 구간의 GTX-A 바로 409 연신내 구간 자체에 현재 이 착공이 돌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GTX-A 노선이 이후에 개발을 완공을 하게 됐을 이후에 은평구로 이 강남권까지 진출을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께서 반대로 이 은평구로 유입이 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됐을 때 이 침체되었던 집값 자체도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현재 이 GTX-A 노선 때문에 노후된 주택들에서 이 보상 문제로 다툼이 좀 많은데요. 보상을 했을 경우에 금액적을 좀 높게 부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신축으로 지어질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 주변인 바로 이 불광역에도 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서부 경전철입니다. 이 서부 경전철 같은 경우도 같은 6호선 라인이죠. 바로 이 세전역에서 신촌,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까지 총 16.15km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은평구는 정말 이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평구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서부경전철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주요 업무지구, 이 직주 근접성 또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행 시간은 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통 편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주변의 부동산, 바로 이 은평구의 부동산 주변의 매매 금액이라든지 이 감정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바로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서북부 이 연장선 같은 경우는 불광역의 바로 한정거장 다음인 이 독바이역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독바이역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발표가 임박이 되어 있고요. 확정 시 수혜 지역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독바이역 주변에는 사실 주거 시설밖에 없지만 이 불광역 주변에는 모든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리실 수가 있는 굉장히 역세권에 거기다 슬세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교통 자체는 부동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북의 이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까지 갖춰지게 되면 이 은평구의 연신내 내지는 이 불광역의 날개를 다는 수준의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부 경전철과 신분당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아실 필요성이 있겠죠.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현재 이 많은 인구죠. 4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인구 중에 60%인 29만 명 이상이 현재 이 서명에 참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이 기획재정부까지 현재 이 서명 운동을 하신 이 서명을 전달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거기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많은 당의원들이 공약으로 추진을 했고 앞으로 빠르게 추진될 예정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 호재가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프리미엄 도시로 변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가련 1구역 재개발입니다. 현재 뭐 대조라든지 불광이라든지 뭐 가련 이렇게 재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가련 1구역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좀 많이 낙후되어 있던 이 가련동의 새로운 모습과 생활의 질과 삶의 형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곳에 정부 균형 발전의 이 정책 그리고 은평구 구시가지의 재개발 호재 등 굉장히 많은 호재들, 교통 호재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자면 연신내에서 불광역 이 라인에 세 곳의 이 재개발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주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은평구에서 공급률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임대 금액이죠. 임대 금액 역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불광역 맞은편에는 서울혁신파크라는 복합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서울시립대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서울시립대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 젊은 층이라든지 이곳에 연구실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연구원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정말 많은 인구들이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광역 자체에 맞은편에 있는 이 서울혁신파크가 어마어마하게 상권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주거 환경까지도 굉장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이 불광역에 대해서 꼭 선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광역 30초 역세권, 그리고 GTX-A 노선, 재정비 사업 외에 다양한 장점들 저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부동산을 또 고르실 때 잊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네, 항상 저는 이 황부자, 서울경제TV 황부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로 바로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이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액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통 호재 및 수혜 가능 지역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신내역에 GTX-A 노선이 들어선다고 해서 연신내역만 수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불광역이라든지 독바이라든지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혜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에 따라 등기가 어떤 종류인가를 꼭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다세대 주택 또는 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아파트만큼 투자를 했을 때 이 등기가 중요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아파트가 이 등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등기가 어떤 종류인가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변 상권에 어떤 임차인들이 많이 오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상권에도 많은 임차인들이 있겠지만 현재 이 불광역 주변에는 종로라든지 이 직장인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만큼 임차인들이 속색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어떤 임차인들이 많이 오는지를 꼭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은평구 불광역 주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세 분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현재 이 불광역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들이 점진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9,900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냈을 때는 임대 금액가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서울시 은평구의 불광역 초역세권 투룸 아파트 실투자 금액은 4,900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를 냈을 때는 보증금 2천에 8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했을 때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5,900에서 1억 7천만 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광역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부평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역을 이용을 해서 1호선이죠. 바로 구로라든지 용산, 서울역, 청량리까지 충분히 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 부평구청역을 환승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부평역에서 인천 지하철을 타고 부평구청역을 이용을 해서 7호선인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반포 내지는 강남까지도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교통의 핵심이 되는 이 부평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평 재래시장이라든지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해물탕 거리 정말 많은 거리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대형 백화점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로서 그리고 슬세권으로서 톡톡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 학군까지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까지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입지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부평역에서 도보 2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3분 거리, 대형 백화점까지 3분 거리, 그리고 각종 쇼핑 및 생활 인프라 시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도 바로 이 5분 내외에 굉장히 부평 최대의 상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로 이 부평 지하상가인데요. 점포수는 약 1,450개 정도가 되고 하루 유동 인구만 해도 약 16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들 여러 가지를 따져보자면 정말 이 부평역만한 상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상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이 주요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일단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교통 호재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좀 뛰어나질 거다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호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요즘 뭐 투자할 때 교통 호재하면 뭐니 해도 이 GTX 노선이죠. 자, 이곳 역시 GTX B 노선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당당히 통과를 했고요. 2027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2022년도 말에 공사를 해서 6개월 정도 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말에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GTX B 노선이 요즘 날개를 달았죠.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강남 남부 광역 급행철도와 연결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까지 이곳 많은 이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재 이 강남 남부 광역 급행철도와 연결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송도에서 지나서 인천시청 그리고 부평 이후에 서울역과 잠실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전에는 이 GTX B 노선이 서울역으로만 가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부평역에서 충분히 강남과 잠실까지도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주파가 가능해질 것으로 봤을 때 이 부평역 주변의 수에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이 호재입니다. 부평역에서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이곳에 시민들의 여가를 책임질 수 있는 이 공원 자체가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화복합파크, 복합 공원들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이 부평구는 인천시와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과 공청회, 설명회, 오픈 행사 및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주변의 공원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들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많은 관광객도 유입이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굴포천 복원 사업입니다. 현재 이 굴포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청계천처럼 들어선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이곳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복개를 해서 밑에 흐르고 있는 이 굴포천을 개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깨끗해지고 길 자체가 쾌적하게 변모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더불어 이 연장을 하게 돼서 이 연장을 하고서 이 부평구청역까지 바로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대상지와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 통합적 마스터 플랜을 구성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곳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자체, 즉 정비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높게 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스마트 시티라는 곳이 바로 이 밑바탕이 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 이곳에는 기존의 주차장을 복개를 해서 주차 시설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스마트 로봇 주차가 들어서게 되고요. 도시 경관 및 보행 여건을 개선을 위한 스마트 보안 등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현재 이곳은 부평 IC와도 가깝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을 해서 서울권으로 진출을 하는 많은 차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 IC에서 신월 IC까지 지하화 사업이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8차선 도로를 이 지하 6차로와 지상 6차로로 해서 총 12차로로 증설을 할 계획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통행 시간 그리고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부평이라는 도시의 네임밸류를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교통 호재라든지 생활권의 인프라 그리고 생활 상권 자체가 변화하는 이 부평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빠르게 선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부평에도 GTX 호재는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B노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요, 역시나 체크포인트 짚어봐야겠죠? 네, 현재 이 부평 오피스텔의 체크 포인트는요, 바로 첫 번째는 이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부평이라는 지역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멀리 하실 필요성이 없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 매매나 이 거래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8년짜리 장기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종부세라는 거를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GTX B 노선의 전망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GTX B 노선 호재죠. 자, 이 교통 호재에 의한 투자 흐름을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GTX B 노선이 앞으로 들어선다고 했을 때의 가격과 진행이 2022년에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됐을 때의 가격, 그리고 완공이 됐을 때의 가격, 정말 이 몸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금액이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부평역 주변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평역 바로 뒤쪽에도 많은 재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평역 주변의 공급과 수요 꼭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그 지역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세 분석 빠질 수 없겠죠. 네, 현재 이 부평역 초역세권의 주거용 3룸의 현재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를 냈을 때 임대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세했을 때 임대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굉장히 소액입니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를 했을 때 보증금 2천에 80만 원, 대출 금액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금액 자체가 좀 높습니다. 1억 8천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월세를 받는 실투자금도 굉장히 소액입니다. 2,500에서 3,0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는 그 위치가 여기거든요. 바로 신정역 옆입니다. 이 위치인데, 자, 위로는 5호선을 통해서 마곡지구로 갈 수 있고요. 자, 밑으로는 영등포, 또 길게는 종로까지도 이동이 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단지죠. 중심 업무단지들 다 통할 수 있고요. 또 2호선을 통해서 서울 어디든지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강남을 가셔도 되고, 뭐 서울 전 지역을 다 다니시니까요. 또 경인고속도로가 통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제 부천, 인천 쪽으로 움직이실 수 있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좀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신월-IC에서 여의도 구간이 지하화된다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지하로 편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옆에는 또 갑자기 도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경기 남부 쪽으로 통하는 그 도로가 있고요. 좀만 지나면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서울에 이제 27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 강북 쪽으로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시내에서 교통 여건이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신정역 또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신정동 또한 교통 여건이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좋아진 여건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목동이 있습니다. 자, 목동은 교육 특화지구지요. 이 목동의 그 교육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그곳에 강서초등학교, 신서중학교, 금옥여고 등 여러 학교들이 소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대형 병원 또한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생활 인프라 또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이따 자세한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은 충분히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부동산에서 입지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호재들을 가지고 있나도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목동선입니다. 목동선은 경전철인데요. 경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부 다 지상으로 다니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목동선은 지하로 다니는 그 경전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월동에서 목동을 지나서 당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자, 신월동 양천구민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전 구간 지하로 이어져 가지고 김포공항까지 노선 연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목동
목동선이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첫 번째는 목동선을 들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북광역철도입니다. 원종 홍대선인데요. 자, 부천 원종을 시작해서 이제 홍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지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목동선의 출발지가 신월역이거든요. 근데 신월역 또한 경유를 하기 때문에 자, 부천 원종에서 상암 홍대까지 연결하기가 편리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목동선은 서울 도심 중에 이제 영등포 권역 쪽으로 이동하는 데 중심이 되는 축이라고 한다면은 서북 광역철도는 서울 중심권과 가까이 연결되는 교통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북 횡단선인데요. 강북 순환선이라도 부릅니다. 자, 구간은 목동역에서 이제 청량리 구간까지 2021년 내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자, 지하철 9호선이 한강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는 그런 노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강북 횡단선은 그 강북을 동서로 횡단해서 강북판 9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자, 전 구간 지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자, 급행 노선으로 운행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지화 사업인데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지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저기 서인천 IC에서 신월 IC까지 지화한다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항상 병목 형상이 심한 교통 체증 구간이었죠. 그 구간을 이렇게 지하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상에는 차도와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자, 지상에 차도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보다는 서행을 하게 되겠죠. 서행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진출입로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확보될 것이고 이쪽의 상권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월드컵 대교네요. 드디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합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데요. 자, 마포와 상암, 강서, 목동과 연결되는 서울의 28번째, 28번째 다리입니다. 현재에는 양천구에서 상암이나 은평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가양대교나 성산대교 쪽으로 뺑 둘러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게 되면 바로 가깝게 진출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천구에서 강북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편하겠지만 강북 쪽에서 양천으로 이동하는 것도 편하겠죠. 이 월드컵 대교는. 자, 마지막은 양천구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목재 1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비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 끝나서 현재 이주를 한 단지도 있고,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그 단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호재 6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재들이 가리키는 것이 딱 하나예요. 이곳으로 인구 유입이 된다는 거죠. 인구 유입. 자,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는 결국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호재들은 전부 다 지금 소개해드린 신정동, 신정역 주변의 투룸주택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자료들이니까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참 어떻게 변화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호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신정동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있을까요? 네, 그럼 신정동에 투자를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평가 지역 위주로 투자하기라고 제가 썼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지역, 다른 사람이 다 좋다는 지역은 그들의 이제 그 투자 수익, 기대 수익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도 높아지고 그 수익률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고요. 또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구별하기. 자, 말 그대로 유동인구는 지나가는 인구거든요. 그냥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인구지 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인구는 아닙니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상업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많은 곳이 나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투자 수익률 확인하기입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연 1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버는 게 이득일지 1억을 투자해서 5천을 버는 게 이득일지 지금 세제가 많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 세금 부분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시면 이 투자 수익률을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이익일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위기는 곧 기회라고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라서 전부 다 부동산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전에 그 IMF 때 그때도 저는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 경매 시장이라는 데 가보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를 그때 뭐 60%, 70%의 낙찰을 받아가시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30, 40%의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들을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올라갔잖아요. 자, 누구한테는 위기인데 누구한테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꼭 기회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꼭 넣어봤습니다. 네, 저희 양천구 신정역 일대 시세 분석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자, 임대가가 전세 시에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자, 서울 시내에서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주택이 분양가 자체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대출 금액은 1억 1,200만 원 또는 1억 1,600만 원 사이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바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곳인데요. 인천입니다. 상가를 한번 만나볼 것 같아요. 근데 송도 국제도시는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을 곳이긴 한데 자세히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역적인 특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이제 수익형 투자의 대표적인 물건이죠. 상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위치는 송도 국제도시 안에 있는 거고요. 유형은 상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전용 약 40평방미터. 분양 가격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9천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1층 상가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2층이나 3층 쪽으로 올라가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송도에 있는 상가는 센트럴파크역 그리고 인천대 있고요. 이거는 인천 지하철 1호선입니다. 그리고 GTX B노선 그리고 송도역은 KTX역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송도 국제도시는 국제 업무단지와 이제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배후에 약 20만 명의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고요. 송도 국제도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 이슈들이 송도 국제도시 자체의 미래 가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로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곳에 있는 상가이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GTX B노선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GTX B노선이 이제 2022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소비 세력들까지 이 송도 국제도시 상권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입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송도를 좀 만나보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송도 국제도시는 들어보셨을 텐데 뭐 자세한 부분 빨리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좀 입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상가기 때문에 이 상가를 좀 이용할 배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입지도 함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인천에는 총 3개의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자, 청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종이 있고 지금 소개드린 송도가 있는데 이 경제 자유구역마다 이제 특정화된 사업이 있어요. 이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이유. 자, 영종은 물류나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겠고요. 청라는 금융이나
단지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는 비즈니스나 IT 그리고 BT 산업을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 이 경제 자유 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자유 경제 구역을 두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송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송도는 섬이에요. 섬인데 자연적인 섬이 아니죠. 예전부터 이제 인공적인 간척을 통해서 이렇게 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송도에는 총 8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가 있냐면 연세대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요. 인천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욕주립대학도 있고 한국 조지 메디슨 대학도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도시답게 교육의 메카로도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코스트코, 또 현대 아울렛 등 대규모 쇼핑몰 또한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또 제3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의 진출입이 자유롭고요. 현재는 그리고 인천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착공되는 GTX B노선이 이쪽 인천대 입구역을 출발해서 강남을 통해서 이제 청량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송도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각 공구별로 이제 특별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국제 업무 단지라든가 여기 뭐 신학 물류 단지 그리고 뭐 지식정보 산업 단지, 국제화 복합 단지 등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쇼핑몰과 마트 그리고 학교가 영 45개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병원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송도에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 기업체, 아파트 등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엄청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상가는 이쪽 3공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구가 자세히 어떻게 생겼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공구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1공구 밑에 2공구 옆에 있는데 3공구에는 2022년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예정돼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는 현재 송도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로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물건의 위치는 여기인데 이 주변으로는 이제 이랜드몰이라든가 롯데마트, 뭐 롯데홀 이런 것들이 대형 쇼핑몰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 뒤로는 과학예술영재고 또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3공구 자체 내만 이런 그 대규모 개발 호재라든지 쇼핑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송도 자체는 지금 인구가 한 17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은 약 6만 세대 정도 되고요. 총 사업체 수가 한 2,000개 정도가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체들 중에 한 100여 개 정도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이 송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치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학교 수도 48개교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입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송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처음에 1단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갯벌들을 매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단계 14년까지 1단계 개발 공사가 완료됐고요. 현재까지 3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3단계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개발 계획들이 있고요. 간척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보실 게 인천 송도의 이제 인구 증가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인천 연수구에 송도가 속해져 있습니다. 연수구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송도동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시킬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거든요. 그런 호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게 계획 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라든가 개발회사들의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 내 그 자연적인 인구 유입뿐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통한 인위적인 인구 유입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 지금 소개드리는 상가는 앞으로도 상권의 발전과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가가 여러 구역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309 지역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변에는요 거주지와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이 있기 때문에 고정 인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쇼핑센터가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호재들은 좀 어떤 걸 품고 있을까요? 네, 이게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 송도라는 곳은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송도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KTX, GTX의 B 노선이 예정돼 있고요. 제2외곽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이제 광역적인 교통망을 갖춰가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있는 교통도로망으로 보시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에 근접이 돼 있고요. 제3경인고속도로와도 인접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 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있어요. 거기와도 연접돼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과도 단거리로 연접되어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현재 개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교통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건도 추가된다는 거죠. GTX B 노선이 22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GTX B 노선이 지금 청량리까지 가는데요. 인천 송도역을 출발을 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상가에 인접한 이제 인천대 입구역을 통과를 합니다. 거기에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강남을 지나 청량리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송도발 KTX 연장선도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KTX는 이제 송도에서 어딘가를 이제 연장하게 되는 사업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자, 복합 환승센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 여객 터미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교통 호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한 개발 호재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송도는 이제 바다와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바다와 붙어 있어서 이제 물류 단지로서의 그런 역할도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암 물류 단지 그리고 신항만 물류 단지가 지금 개발 계획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상주를 하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4만에서 5만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골든 하버 그리고 워터프론트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 휴게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자, 워터프론트 개발 계획을 통해서 창출되는 고용 효과만 연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또 골든 하버 계획으로 통해 그 방문자를 늘리게 됩니다. 관광객을. 그러면 연 관광객이 약 200만 명 이상이 송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송도 워터프론트 계획과 GTX B 노선 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배후 인구가 현재는 320만 명에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GTX B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약 1,540만 명의 경제성 배후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리고 그 워터프론트와 아까 골든하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있는 관광 지원을 통한 유동성 있는 배후수를 만들고 앞으로의 인구 유입을 가지고 와서 송도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독일의 henkel사라든가 자, 벨기에의 유미코아라는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한 100여 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송도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국제 도시라는 평판에 맞게 그런 그 글로벌 시티의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송도 국제 도시를 평가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제가 개발 호재를 보면은 뭐 교통 호재가 뭐가 있다, 뭐 재개발이 된다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개발 호재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큽니다. 항만을 개발을 하고 관광지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 국제 도시는 인구 유입을 통한 업무 단지 활성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또 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계획도시답게 굉장히 호재들도 많고 또 글로벌 호재들까지 좀 모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여러 호재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요. 인구가 조금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크 포인트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대표님. 네. 자, 수익형 부동산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송도 국제도시 상가. 자, 상가의 대표적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첫째, 유동인구와 소비인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 유동인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인구죠.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소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인구, 즉 상주인구죠. 상주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이 인구를 틀림없이 구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상권이 지속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상권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작은 상권들은 자주 움직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유행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메인 상권은 크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상가가 이 메인 상권에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실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이 공실이라는 게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가장 무서운 건데요. 1년에서 뭐 한두 달만 공실이 나도 투자 수익률이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비 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상권이 지속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될 거는 이제 상가 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상가는 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동네에 있는 근린 상가도 있고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단지 내 상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큰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가가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상가를 공실률을 주기 위해서는 작은 상가보다는 큰 상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층수에 따라서도 공실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고층보다는 저층이 공실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선점하라. 자, 접근성이 좋은 입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큰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이 최소한 3개면은 도로와 맞닿아 있을 거예요. 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데 이 세 도로가 전부 다 메인 도로는 아닙니다. 자, 어느 한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되겠죠. 같은 일진이라 하더라도 이 메인 도로 주변에 이게 상가들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4가지 조건들을 좀 잘 조합을 해서 상가를 선택하신다면 상가 투자에 대해서 크게 위험함 없이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가이다 보니까요, 뭐 상권 체크 같은 거는 굉장히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요, 이 시세하고 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송도 상가의 현재 시세는 6억 6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월세를 줄 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에서 35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자, 대출액은 이게 상가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보다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 실투자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보유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즉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야 한다. 그래서 트렌드는 점점 수익형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송도 국제도시 내에서 이 정도의 매머드급 상가가 나오기는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좀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이 송도 국제도시의 상가에 투자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황부자에서 준비해드린 시간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